어르신, 어르신 지금 역주행이에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거기 위험합니다. 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다들 빵빵거려? 왜 전부 내 쪽으로 오는 거야? 이게 길이 아니었나? 어르신, 지금 역방향이에요. 전조등이 다 앞에서 와요. 지금 차선을 잘못하신 거라니까요. 잠깐만요, 이게 브레이크였나? 이거 왜 이렇게 빨라져? 이게 왜 앞으로 나가지? 내가 엑셀 밟은 건가? 아이고, 잠깐만 이거 큰일 났네. 우회전하세요. 어르신, 지금이라도 핸들 돌리셔야 돼요. 앞에 유모차 있어요. 멈추세요, 제발. 아니야. 나는 제대로 가고 있었는데 왜 자꾸 다들 뭐라고 하는 거야? 나만 이상한 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어르신, 지금 사고 납니다. 지금 정면 충돌 난다고요. 이게 내비가 오른쪽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왜 다 반대지? 이거 차선이 바뀐 건가?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건가? 정신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아버님, 창문 좀 열어보세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계세요. 정차하고 비상등부터 켜세요. 정차요. 근데 뒤에서 빵빵대고 지금 멈추면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지? 어디서 돌면 되는 거야? 어디서? 한 남성이 급히 뛰쳐나오며 차량 앞을 막아섭니다. 급정거. 차가 삐걱거리며 멈춥니다. 남성은 운전석을 향해 뛰어오며 손짓합니다. 뒤이어 출동한 경찰차와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도착합니다. 도로는 잠시 통제되었고 놀란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입니다. 젊은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꼭 안고 있고 한 노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멍하니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입은 계속 중얼거립니다. 나는 그냥 평소처럼 운전했을 뿐인데. 서울 시내 한복판 왕복 2차선 도로 한복에서 갑자기 등장한 차량 한 대. 신호도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어 정면으로 달려오는 차에 놀란 시민들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피하려다 연쇄적으로 부딪힌 차량들, 도로에 널브러진 사이드미러 조각, 급하게 멈춰선 유모차를 밀던 젊은 엄마의 울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던 그날의 오후는 단 10초 만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73세 남성. 사고 당시 본인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현역으로 진료 중인 신경과 전문의 이정우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뇌 질환 환자들을 만나왔고 그 중에서도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교통사고 사례를 반복해서 목격해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 보고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환자의 동의를 받아 재구성한 사례이며 수많은 고령 운전자분들과 그 가족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이 이야기를 통해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운전은 몸이 아니라 뇌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뇌는 나이가 들면 반드시 변합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부하던 분도 순간적으로 판단이 느려지고 반응 속도가 떨어지며 기억의 단편이 사라지고 방향 감각이 흐려집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본인이 거의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눈앞의 위험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위험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고령운전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오늘 사고를 낸 73세 어르신 역시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되려 우리에게 무슨 사고요? 라고 되물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본인의 운전이 정상적이었다고 반복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자주 깜빡깜빡했고 최근에는 목적지를 착각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경고등은 켜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는 늘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이상한 신호들이 반복될 때 반드시 경고를 줍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 무시하고 넘기느냐가 그 이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단지 고령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할 이 고령 운전의 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이후 보호자는 어르신을 데리고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운전 도중 기억이 끊겼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본인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계속 자기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세요. 보호자는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이었고 어르신은 옆자리에서 멀뚱멀뚱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문답을 시도했을 때도 시간과 장소, 상황을 정확히 말하지 못했고 연속된 질문에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어르신에게 시행한 기본적인 뇌 CT에서는 뚜렷한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영상만으로는 알 수 없는 기능 저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경심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항목 중 단기 기억력과 주의력 항목에서 특히 저조한 점수를 보였고 전체적으로는 경도인지장애, 즉 MCI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 분류되는 상태죠. 특히 MCI는 일상생활은 비교적 잘 해내지만 복합적인 상황 판단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에 있어 매우 위험한 지점입니다. 이분은 평소 스스로 장을 보고 은행을 다니며 손주를 데리러 가는 등 일상적인 활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다릅니다. 정지선, 신호, 차선 변경, 거리 감각, 돌발 상황 대처 등 수많은 판단을 빠르게 내려야 하는 고난도 작업입니다. 게다가 최근 이 어르신은 고혈압 약과 수면제를 함께 복용 중이었는데 이런 약물들도 인지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보호자도 이전부터 이상을 느끼고 있었지만 설마 하며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지를 잘못 말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자동차 키를 두고 외출한 일이 몇 번 있었음에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검사를 미뤄온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아지는 고령 운전자 사고의 배경에는 이런 미묘한 신호들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야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어르신도 사고 전 점검을 받았더라면 오늘의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강조합니다. 기억력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을 다니고 교회도 가고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지내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어느 날 갑자기 도심 한복판에서 역주행을 하고 수십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을 만든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상상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그것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르신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뇌는 신체 중 가장 민감하고도 복잡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늦게 인식하는 건 본인입니다. 스스로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점에는 이미 기능 저하가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분들 대부분은 병의 초기 단계에서 나는 멀쩡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문제는 그 자신감이 주변에까지 안심을 주게 만들고 결국 모두가 경각심을 늦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운전 중 길을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다면. 둘째, 최근 들어 목적지를 착각하거나 내비게이션 사용이 어려워졌다면. 셋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요즘 조금 이상해진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넷째, 사고는 없었지만 급정거나 차선 착오 같은 위험한 순간이 반복되었을 때. 다섯째, 약물 복용량이나 시간을 자꾸 혼동할 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늦지 않게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이런 주제를 꺼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운전 이야기는 어르신들께 자존심을 건드리는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생명을 살리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호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방식보다는 혹시 요즘 운전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어요? 혹시 약 드신 날엔 운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와 같은 부드러운 접근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본 많은 사례들이 자녀의 이런 말 한마디로 병원에 오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괜찮다 하시다가도 검사를 통해 자신도 몰랐던 부분을 마주하게 되면 그제야 현실을 인식하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치와 안내만 제공되면 많은 분들이 스스로 운전 중지를 선택하거나 주간만 운전하는 등 방식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길 위에 계십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어르신처럼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기에 다행이지만 모든 사고가 그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저 운이 좋았다는 결말이 아니라 다행히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이 어르신의 경우 사고 이후 정밀검사 결과를 받아들였고 가족과 함께 면허 반납을 결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힘들어하셨지만 함께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일정한 날은 자녀가 운전해 모시기로 하면서 서서히 일상에 적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시간을 들였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단지 적절한 시기에 조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치는 어르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령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위험 신호가 보이면 안전하게 운전을 멈출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아주 작고 조용한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요즘 운전 괜찮으세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묻는 그 말이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오랜 시간을 달려온 한 사람에게 휴식을 건네는 가장 따뜻한 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 운전대를 붙잡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그 손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제 잠시 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 위 좌우를 클릭해서 시청해 보세요.